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 우린 계엄의 개자만 나와도 가슴이 덜컹거리네요. 네, 미국 증시가 다시 연말 골디락스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오늘 테슬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 뭐 거의 5% 가까이 오르는데 거기에 비트코인도 다시 10만 달러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 이야, 그런데 한국 증시는 이틀간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맞을 가능성? 근데 우리는 늘 미국과 최근에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게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양자 컴퓨터, AI, 또 어제 한국은 조선주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는데 거기가 핵심은 이제 AI일 것 같다는 생각, 그다음 테슬라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오늘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잘 버티느냐, 매물을 잘 소화해내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일 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현물 쪽에서는 매수, 선물은 좀 매도, 이런 상황은 그동안 쳤던 것들을 뒤집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한번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탄핵이 거의 확실시 돼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기대감과 희망도 좀 생기는 모습, 빠르게 회복하는 우리 한국 특유의 그 복원력,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강하게 좀 상승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은 다우 플러스 0.2, 0.02, 나스닥은 1.8, 나스닥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오르고 S&P 500은 0.88.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결국 CPI였죠, CP. 예, CPI가 시장 사람들의 생각만큼 잘 움직여줬다, 내려와줬다, 이렇게 세상 예상과 터치를 한 거죠. 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유지됐던 수치, MOM으로 전월 기준으로 0.2%포인트보다 0.1%포인트가 높은 0.3을 기록했고,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치가 0.3이었죠. 그 다음에 YY는 2.7 잘 나왔습니다. 또 음료와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MOM은 0.3, YY는 3.3, 시장 예상치와 딱 들어맞은 거죠. 네, 이렇게 시장과 잘 그 조합이 매치가 되면서 전형적인 골디락스 형태로 시장이 가고 있다. 여기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0.5%포인트 50bp 인하를 하면서 미국 관세 높이기 전략에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을 좀 높이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줬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알파벳도 모두 오르죠. 엔비디아도 4거래일 만에 하락을 멈추며 상승하는 그런 날이었다. 네, 여전히 이제 어제 시장을 휘어잡았던 양자 컴퓨터 알파벳의 윌로가 칩이죠. 칩을 만들었는데 시장에 여전히 오늘까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면서 오늘 한국 시장 양자컴은 여전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 투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올렸다가 잘렸는데 그런데 주가가 1% 이상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이제 나스닥 100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오면서 시장이 또 비트코인 쪽으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 엔비디아가 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나스닥 사상 최초로 2만 달러 돌파. 네, 미국 CPI YY로 2.7, 캐나다 중앙은행 2연속 비컷 50bp씩 한 거죠. 미국이 중국 태양광 웨이퍼에서 관세 50%를 부과 예정이다. 텅스텐은 25%.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의외로 수혜가 될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모두 박살이 나 있는데 오히려 중국 때문에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바닥에 있는 태양광이 하루 정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를 501조 원으로 평가가 됐다. 한 주당 185달러인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4.53%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스페이스X 임직원과 조기의 주주로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는데 이걸 주당 185달러로 계산해서 사줬다는 거죠. 가치로 하면 하나로 약 501조 250억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머스크의 순자산 가치가 500억 달러로 불어나 머스크의 총 순자산 가치는 4,392억 달러에 달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스X가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 XAI가 평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늘어나는 게 우리 머스크 형님의 모습이죠. 네. 머스크는 마약과 이런 것만 주의하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마약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테슬라 주간 판매가 차를 1,900대를 팔았다.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매출이 지속 성장 중이다.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오를 수 있지만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요. 애플이 아이폰 AI에 AI 기능을 접목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LLM 모델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싼 가격에 잘 이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을 비워나가는 것 같아요. 챗GPT 탑재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회복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편입이 유력하다. 이런 기사로 인해서 튕겨져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는 106.37, 달러가 오늘도 강세로 모습을 있네요. 우리 원화는 좀 빠졌습니다. 새벽 2시에 끝났는데 1429.44, 마이너스 0.34%, 좀 안정을 찾는 모습. 며칠 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쓰레기라고 이야기했죠. 원화 강세로 돌아오기 힘들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엔화는 152.54, 엔화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155, 0.6bp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10년짜리는 4.270, 4.7bp. 네, 오늘도 금리가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올라온다. 약간 인플레이션 가능성,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 10년짜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 금리가 바닥에 있다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바닥에 있다가 바닥 하단을 치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4.5가 또 10년짜리 기준으로 상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박스권에 묻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WTI도 2.8이나 오르면 70달러. 세계 경제 나쁘지 않는 모습, 중국도 부양책, 미국 경제도 나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WTI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이야기 했죠. 네, 팔란티어도 1.9, 72.23. 저도 얼마 전에 좀 샀는데 80달러에 사가지고 물렸는데 꾸준히 100달러까지 가봅시다. 네, IonQ는 마이너스 5.52. 오늘 너무 많이 올랐으면 조정을 받는데 30달러 이하에서는 좀 매수 영역인 것 같아요. 반대로 니게티라는 똑같은 양자 컴퓨터라는 회사는 11.5% 올라서 7.239달러. 이 회사 내용이 완전히 개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 아이온큐인데 많이 올랐고, 리게티는 또 사장이 바뀌고 이제 시작인데 아무것도 매출도 없지만은 일단 양자 컴퓨터 윌로가 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조비 에비에이션 오늘 박살이 냈네요. 마이너스 8%. 이런 7달, 7.8달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장기 투자죠. 네, 우리 아이온큐가 그걸 이야기를 했죠. 이 섹터가, 이 산업이 우상향할 거라고 믿으면 이 많은 변동성을 견뎌야 아이온큐 3달러, 4달러, 5달러, 6달러에서 35달러까지 날아가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3.61%나 상승 마감을 4일 만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15, ARM 4.94, 애플, ARM, AMD 플러스 2.52, 울타비트가 드디어 429달러, 4.36이나 올라오네요. 네, 제가 울타비트를 한 3개월 전에, 3개월 넘었나요?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고통스러웠는데 올라옵니다. 1차 목표가 계속 몇 달러? 네, 500달러죠. 네, 우리의 목표는 울타비트는 500달러입니다. 일라이밀리는 마이너스 0.2, 마이크론 4.21, 네,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반도체주들은.
네, 뭐 중국 때리면 빠졌다가 또 풀리면 며칠 있다 풀리면 올라오고 이런 모습인데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 경제가 살아나야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경기가 어떻게 내년에 전망되느냐, 그리고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보조금을 확실히 받았죠. TSMC도 1.71% 상승. 네, 비트코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0만 달러가 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만 1327달러. 아,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오늘 위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저는 이제 고민이 미국이 정말 내년에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최근에 살짝 오늘 빼고 며칠간 조정을 받았을 때 미국은 더 상승할 것인가. 그 상승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 물론 새로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중국 때리고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미국은 잘 견딜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그나마 반등 중에 있다.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네. ISM 주문과 제조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모습, 전년 동기비 제조업 신규 주문액 증감률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네. 그래서 소비는 미국이 튼튼하다는 것들을 이미 많은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고, 고용도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아킬레스건인 제조업도 잘 버티고 있더라. 그래서 내년에 미국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찾은 원인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조선업은, 한국에 어제 조선업이 치고 올라왔는데 조선업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논리는 원화가 약세일 때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조선주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업은 지금 한국 상황과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굳건한 조선업의 발주 펀더멘탈이 있고 고환율로 조선업이 유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게 이제 어제 조선업이 올라간 논리죠. 사기업 간의 거래인 조선업은 일부 조선사가 적용받고 있는 국채금액의 선수금 보증을 제외하면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국가가 거의 관여하고 있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라는 거죠. 국가 간 거래에서. 조선업의 발주처는 대부분 국내 조선사와 수십 년간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정치 이슈는 국내 조선사의 계약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장은 잘 알고 있다. 정치적 이슈가 모든 섹터에도 미치는 것도 있고 안 미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조선업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은 선주들의 발주 의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로지 국제 선박 발주의 수요와 공급만이 이걸 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좀 비켜나가 있는 업종이다. 이게 첫 번째 매력 포인트란 거죠. 두 번째는 원화 약세의 대표주 수혜주가 바로 조선주이다. 원화 환율 상승, 원화 약세 또한 수출 산업인 조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아주 극단적이네요. 1997에서 98년 우리가 IMF 구제금융 당시 클락son 선까지 있으면 업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국내 조선업은 오히려 치솟는 환율로 인해서 외화벌이의 1등 공신 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이번 이슈로 인한 환율 상승폭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조선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조선업이 오른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까보면 환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않아야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는데, 환해지를 거의 60에서 100% 수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수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신 분도 있죠. 그러나 주식은 미인 뽑기죠. 네, 여러 업종 중에서 누가 제일 낫느냐죠. 조선사는 사업계획 환율을 통상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2024년 환율을 1200원 중반으로 봤다. 2025년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2025년 계획된 예상된 환율을 1300원 정도를 보고 짜고 있는데 지금 1400원이니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 환율 수혜주의 1번 타자가
바로 조선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이 어제 보고 갑자기 쳐 올리는 거죠. 자, 만약에 다음 정권이 좀 중국과 러시아의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 해군과의 협력 관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음 정권도 미국을 기반으로 해야 되죠. 저는 미국을 벗어나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의 연간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특수성 기대치는 좀 줄 수는 있으나 조선업은 지금 가장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원화 약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업황 자체가 돌아서면서 안정적인 수주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은 확실히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조선주를 좋아하는 이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예상보다 좋은 미국의 LNG수 발주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2025년에 조선업을 강타할 것이다. LNGC 발주. LNGC가 뭔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LNGC라고 하죠. 특히 2025년 발주의 대부분이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 2025년 조선업 전망은 생각보다 좋으며 이를 끌어갈 두 축은 예상보다 좋을 LNGC 발주와 예상보다 좋은 조선사 실적이다. LNGC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내년부터 LNGC 발주는 카타르를 제외한 과거 발주보다도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5년 발주의 대부분을 누가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4년 올해 LNGC 발주는 올 1월 1일부터 75척이 나왔으나 이주 카타르발 수혜로 중국이 24척을 수혜했고 한국이 50척을 수혜했죠. 중국이 생각보다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5년에서 28년에 올해 지연되었던 미국발 LNGC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면 영평균 68척의 LNGC 발주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의 추진은 아닐 거니까요. 어제 경제TV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IMF 직전에 클락손의 성과지수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은 조선업이 좀 불황이어야 되는데 유가가 환율이 이렇게 튀면서, 주황색 환율이 튀면서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가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확연히 볼 수가 있죠. 지금도 그 정도, 과거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수혜가 가장 전망되는 종목이 조선업이다. 그 다음에 미국 LNGC 발주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약 83척 정도가 오퍼가 있지 않을까, 필요한 척수인데 한 60에서 70척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질 것 같다는 이런 논리가 시장에 작동을 한 거죠.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1번으로 사야 될 것은 HD현대중공업이죠. 네, HD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 두 개 정도만 사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오늘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V자로 확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꾸준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들어간다. 시장 예상과 동일한 CPI 발표는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윤활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차익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좀 가슴에 와 닿죠. 어느 순간 미국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반등 시 주도주가 매일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전일 시장을 보면 AI, 양자컴, 조선주 등이 단기 시장의 리더로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테슬라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살짝 올라올 수는 있다. 지금 특별히 1+1 전략을 써야 된다. 즉 미국 종목 하나, 한국 종목 하나. 예를 들어서 양자컴을 산다면 양자컴퓨터를 산다면 아이온큐 하나, 엑스게이트 하나, 이런 식으로 1+1 전략을 사용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다가 과거 12월은 코스피는 무조건 상승을 했다. 19년, 20년, 21년, 22년 빼고 23년. 올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갑자기 정치적 리스크가, 정치적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후려갈겼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복원력은 좋다.
차라리 그냥 딱 한번 갈아엎고 새로 싹을 틔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우리는 지금 대만과 중국과 미국과 여러 나라와 경제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처지는 거죠. 하지만 윤석열의 리더십으로는 이것을 바칠 수는 없다. 이미 이제 엎어진 물이죠. 네, 이런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버티기 힘들다. 누구를 뽑든 좀 젊고 새로운 리더, 네, 경제를 잘하는 리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은 조선주, 양자컴 등이 소폭 조정석으로 들어오면 분할 매수 정도,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엑스게이트, 미국의 알파벳, IonQ는 30달러 이하에서 좀 사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리게티도 한번 봐라. 다음에 팔란티안 70달러 초반에 있을 때는 꾸준히 사라. 테슬라는 1차 목표는 450, 2차 목표는 500, 우리의 최종 목표는 500달러이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테슬라 잘 참고 오신 친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울타뷰티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으면 견디면 올라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다행히 금요일이 아니어서 이 주말 부정적 효과는 내일 나타날 것 같은데 이틀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의 상승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못 먹어도 좋습니다. 침착하게 현금을 좀 지키면서 저는 12월 20일 이후부터 공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P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개투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피스 공유 빌딩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시는 분, 제가 잘 아시는 분 중에 거기서 같이 모여서 공부할 친구분을 찾습니다. 네, 거기 자리 하나 드리고 올 한 30만 원 정도니까 싸죠. 싸고 같이 공부하고 기업 탐방들 같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네, 공덕동에 있는데 공부 개투 아주 빡세게 하실 분들 모집을 하니까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12월 올해 연말 마지막 스터디 모임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이 오시냐면 미국 주식 전문가가 한 분 오시고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제가 12월하고 내년 종목 좋은 종목 10종목 정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3시간입니다. 12시부터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